자, 반갑습니다. 3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야간에 있을 해외 축구랑 내일 아침에 있을 NBA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본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업 버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주간 방송 안 했고, 오늘 주간 방송 안 했고, 그 아침 방송, 그 저녁 방송, 야간 방송, 제가 레알 1 마헨과 보스턴 마헨을 그냥 짬뽕해서 진짜 몰빵으로 갔어요. 두 개 나눌 것도 없다 싶어. 축구 너무 애매했었고, 전쟁 때문에 안 여는 경기도 있었었고, 레알 1 마헨은 웬만하면 하겠다 싶었어. 그래서 레알 1 마헨에 보스턴 마헨 제가 몰빵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아 보이는 거 해가지고 워싱턴 프렌이랑 골스 언더까지 적었는데, 진짜 최근에는 한 폴드 낙이 너무 심해요. 레알이 또 심지어 져버리더라고. 그 외에 좋아 보이는 경기 이거를 따로 50%더 갈까 하다가 괜히 최근에 안 된다고 이것저것 다 가면은 너무 부정 탈까봐 그냥 하나만 몰빵 갔는데, 레알이 어제 사고를 쳤습니다. 아예 뭐 졌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어. 너무 흐름이 안 좋은데 다시 오늘 저녁에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배당 상당히 또 좋아요. 제가 최근에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또 픽 많이 던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픽 많이 던지지 않고 축구 몰빵 6.5배 하나랑 농구 몰빵 5.4배, 축구 하나 농구 하나 이렇게 나갈 거예요. 배당은 좋다. 틀리더라도 좀 배당 높게 노리고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흐름 올 때 됐어요. 이제 자, 출발해 봅시다. 축구부터 볼게요. 축구. 자, 컵 대회야. 네덜란드 경기는 요거 컵 대회인데 4강전입니다. 4강전이고 뭐 레이팅상으로는 PSV가 좀 더 앞서요. 좀 앞서고 배당도 역시나 PSV가 정배당일 수밖에 없겠죠. 1.51. 배당이 살짝 올라갔어. 1.51로 배당이 살짝 올라갔고, 그런데 원정 뭐 마팀 홈팀 마진도 뭐 PSV가 살짝 좀 더 좋아요. 그 직전 경기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PSV가 양 사이드로 다 좋아 보입니다. 다만 컵 대회 4강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라면 제가 PSV를 보겠는데, 이 컵 대회고 네이밍 홈이라서 무승부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PSV 승에 무보험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본머스와 브렌트포드. 자, 브렌트포드는 최근 원정에서 3연승 중입니다. 직전 경기도 브렌트포드가 번리 상대로 4대3으로 이겼어요. 이 경기는 3대0으로 이기다가 번리한테 3대3까지 쫓겨가고 실제로는 그 역전골까지 먹었는데 그 VAR로 골 취소 2골 되고 해가지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브렌트포드가 또 이겼어. 원정에서 지금 3연승 중입니다.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 원정 4연승이에요.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 얘들이 시즌 초반에는 홈발로 먹고 살았습니다. 홈에서 엄청나게 경기력이 좋았어요. 최근에는 홈에서 조금 못하니까 원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승점을 쌓고 있다. 아다리가 잘 맞는 팀이에요. 브렌트포드는. 본머스 최근에 경기력 대비 뭐 무승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 직전 경기도 썬더랜드 상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했는데 1점밖에 못 챙겼어요. 근데 경기력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머스의 선수 참 잘 사고 잘 팔고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머스에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히메네즈, 그 우측 풀백인데 스페인이에요. 나이가 20살이죠. 20살이고, 그리고 엘리 크루프, 그리고 라얀. 라얀은 제 생각에 포지션을 조금 10번 롤로 바꾸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격 재능은 충분합니다.
스피드도 빠르고 창의적인 패스도 괜찮고 수비 가담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어쨌든 얘들은 좀 젊은 선수들이 괜찮은 게 참 많아.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본머스는 이제 전통 9번이 없어요. 9번 센터포워드. 옛날 같았으면 그 뭐 솔랑케 같은 애라도 한 명 있으면 성덕이 잘 나올 건데, 가져가는 찬스에 비해서 골 천안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괜찮다. 이 경기는 뭐 저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너무 많이 이겼고 본머스의 홈 경기력,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본머스 사이드로 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에버튼과 번리입니다. 번리 직전 경기 이길 뻔 했는데 골취 2번 되는 바람에 3대0에서 3대3까지 따라갔다가 또 인저리 타임 때 한 골 먹고 4대3으로 졌어요.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 아마 강등이 거의 확정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강등 17이랑 승점 차이가 이미 14점이 나기 8점이 나죠. 8점이 나서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10경기 중에 승점 한 19점에서 20점 정도는 가져와야지 강등을 면할 겁니다. 19에서 20점이 6승에서 7승 가까이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하지만 번리가 이제 뭐 승점 1점씩 얻어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독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도 라인 올리다가 3골 쳐맞았고, 이번 경기도 아마 라인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에버튼이 원하는 게 그거죠. 에버튼도 원래 선수 비후 역습인데 번리가 자기가 알아서 라인 올려주면 에버튼이 경기 운영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뭐 전략상으로도 147대 120, 158대 111 에버튼이 앞선다고 나오고, 최근 분위기도 에버튼이 나쁘지 않고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역전승으로. 그리고 뭐 경기 양상 생각해보면 에버튼이 질 이유가 없다. 에버튼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다음 리즈와 썬더랜드. 자, 리즈 썬더랜드 둘 다 경기력 괜찮아요. 썬더랜드는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팀이랑 붙어도 조금 경기를 좀 늪으로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붙습니다. 직전 경기도 저도 할 말 없는 경기인데 어쨌든 끈적하게 끌고 가서 무승부, 승점 1점 챙겼고, 승점 마진이 플러스 20이에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승점 이득을 제일 많이 본 팀입니다. 22점이나 이득을 봤어요. 그만큼 끈적끈적하고 지는 경기 비기고, 비기는 경기 이기고, 홈빨 끝내주고. 근데 오늘 경기는 어쨌든 원정이다. 리즈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 그 맨시티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괜찮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뭐 한쪽으로 확 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고 승패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만약에 승패 굳이 가야 된다, 그럼 뭐 배당 좋은 썬더랜드 가는 게 맞겠죠. 다음 입스위치랑 헐시티입니다. 자, 이 둘 승격 경쟁팀이에요. 입스위치는 둘 다 4위 5위인데 승점 60점으로 동률입니다. 근데 골득실에서 입스위치가 더 앞서고, 그런데 얘들 경기력을 막상 비교해보면 입스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치는 항상 결과는 헐시티가 가져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입스위치는 승점 마진이 마이너스 5죠. 헐시티는 플러스 34예요. 5대 리그 플러스 잉글랜드 2부 리그 팀 합친 것 중에 가장 승점 마진이 좋은 팀이 헐시티. 원래라면 얘 둘이는 승점이 한 40점 나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헐시티가 상대방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헐시티가 찬스에서 엄청 멋진 골도 많이 넣었고, 골게터들이 결정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들도 슈퍼 세이브를 많이 했었고,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승점 마진이 34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죠? 근데 이게 수치가 계속 이어질까요? 오늘 경기는 되게 중요한 경기죠.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그죠? 오늘 경기는 되게 중요한 경기고, 이 경기는 경기력 측면에서 입스위치가 더 좋고 홈빨이 있고, 그죠? 그리고 통계라는 건 항상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34 마진이라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죠. 오늘 경기 승점 드랍을 해야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오늘까지 헐시티가 승점을 가져간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입스위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스위치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팅도 훨씬 더 앞서요. 152 대 115, 167 대 109 많이 나죠. 근데 승점이 동점이라는 게 참 불가사의입니다. 다음 바르셀로나와 ATM, 이거는 컵 대회 4강입니다. 1차전 ATM이 4대 0으로 개발랐어요. 2차전 뭐 ATM 뻔하죠. 영혼의 템백 하다가 사이즈 나오면 역습 가가지고 한 골 넣는 그거일 건데, 아마 역습 찬스 많이 안 날 겁니다. 역습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ATM은 웬만하면은 자기 진영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계속 수비할 겁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예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이었나요? 어떤 팀인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4대 0으로 지고 홈으로 와서 5대 1인가 6대 2로 이겨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간 적이 있었죠. 기적의 팀이었죠. 그때 수아레즈 있고 메시 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도 아니면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도는 뭐냐? 지거나 비기는 거겠죠. 모는 뭐냐? 이기는데 대승할 겁니다. 대승. 이기게 된다면 한 점 차 승리는 의미가 없어. 아마 이긴다면은 마헨 할 거예요. 이거 보시면 핸디캡이 마이너스 1까지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밖에, 마헨이 1마일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잘 생각해보면 요거 이기면 무조건 마헨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거나 비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셀 홈이고 ATM도 굳이 무리해가지고 상대 자극하거나 라인 올리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 경기 바르셀로나 결장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음 코모와 인테르입니다. 자, 코모 올 시즌 완전 완전 바뀌었죠. 코모는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그 파브레가스의 축구 철학이 한 50% 정도 실현됐다고 봤는데, 올 시즌에 완전히 철학의 뿌리를 박았습니다. 아스날 축구, 바르셀로나 축구를. 파브레가스가 아스날 최소 연령 최고로 어린 그 주장 출신이에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바르셀로나 좀 뛰었었고, 홈으로 와가지고 감독하고 있는데, 저 팀은 그 주전들 상당수가 스페인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나. 티키타카 잘해. 좀 다른 이태리 팀들이랑 좀 다른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인텔이랑 4강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 인텔을 상대로 4대 0으로 한번 졌을 거예요. 리그에서 4대 0으로 졌다. 12월 7일날. 올 시즌에 분위기가 좋긴 한데 좀 강팀을 만나면 좀 헤매는 모습이 있습니다. 좀 있긴 한데 최근에 그 모습마저도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고, 밀란 상대도 원정에서 1대 1로 비겼어. 이제 강팀을 어떻게 상대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네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탈란타 상대로 무승부, 나폴리 상대로 1대1 무승부, 밀란 상대로 1대1, 유벤투스 상대로 2대0 승. 그죠?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처발렸단 말이에요. 로마한테도 지고, 밀란한테도 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강팀을 만나 어느 정도 비빈다. 이번 경기, 인테르도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탈락하고 직전 경기 이겨가지고 분위기 반전하긴 했지만, 코모가 예전에 코모가 아니야. 지금 레이팅도 큰 차이 안 나요. 인테르가 앞서긴 하지만 레이팅으로 보면 인테르가 맞는데,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인테르보다 코모가 더 좋습니다. 이 경기 인테르 사이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인테르 지금 배당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코모가 프렌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4강전의 특성상 무승부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스트라스부르랑 랭스. 자, 랭스는 원래 1부 리그 더 쭉 떼가면 2부로 떨어져 있죠. 제가 초록색으로 좀 색칠해놨죠. 바탕화면을. 왜냐면은 이 수치가 지금 랭스가 더 좋게 나오는데, 랭스는 2부 리그 기록을 바탕으로 숫자가 정해진 거고, 스트라스부르는 1부 리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랭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수치는 공평하지가 않다.
무시하세요. 그래서 패스를 하고 최근 분위기도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랭스도 지금 일부 승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요 경기는 컵 대회이기도 하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울버햄튼과 리버풀. 자, 울버햄튼이 최근에 이제 다 확정되고 나서 탈락 확정되고 나서 최근에 힘을 좀 냅니다. 직전 경기도 빌라한테 2대0으로 이겼어. 그죠? 얘들은 이겼는데도 승점이 13점밖에 안 돼요. 그 얘들이 지금 17등이라 승점이 14점 차이 납니다. 거의 탈락인데 이번 경기 어떨까요? 뭐 레이팅상으로는 114대 153, 119대 135.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고 최근 분위기 울버햄도 나쁘지 않지만 리버풀도 지금 공식전 4연승 중이고 직전 경기 웨스트햄 잘 나가던 웨스트햄을 5대2로 개발랐습니다. 리버풀 최근 원정 2연승 중이고 올 시즌 원정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의 경기를 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 감안하면 이 경기도 리버풀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 승을 보고 다만 배당 대비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울버햄튼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울버 배당이 떨어진다면 리버풀 마행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리버풀 마행 쪽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배구 봅시다. 농구 봅시다. 농구. 자, 농구 봅시다. 자, 샬럿부터 볼게요. 샬럿과 댈러스. 최근 경기력 보시면은 당연히 샬럿이 이겨야 되는 경기죠. 그리고 내일 경기에 샬럿은 웬만큼 다 나와요. 코비 화이트 빼고는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 댈러스는 플래그가 물음표긴 한데 안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플래그가 안 나올 확률이 90%다. 그리고 탐슨이랑 PJ 워싱턴도 반반이다. 가용자원 측면에서도 샬럿이 앞서고 홈 이점도 있고 플래그도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올 시즌에 또 샬럿이 댈러스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2점 차로 1월 30일 날. 이때 플레이가 50점 넣었어요. 49점. 근데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와. 그렇다면 승부의 추는 한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경기는 샬럿 승이고 핸디캡이 11.5예요. 11.5인데 조금 빡시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라는 거 감안하고 플레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샬럿 마인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샬럿 마인에 231.5 오버 볼게요. 댈러스 페이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2등이에요. 2등 페이스가. 샬럿 마헨의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자, 얘들은 얼마 전에 붙었죠. 5일 전인가? 5일 전에 붙어가지고 디트로이트 연장 가가지고 3점 차로 이겼어요. 122대 119.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미첼 없이 엄청나게 잘했었습니다. 미첼과 누구죠? 하든 없이 둘 다 없이 엄청나게 잘하다가 4쿼터 한 10점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막판에 스틸 당하고 3점 연속 2개 맞고 해가지고 연장 가서 디트로이트가 근근히 이겼어. 내일 경기는 클리블랜드 홈이고 하든까지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클리블랜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미첼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직전 경기 대입해보면 클리블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근데 디트로이트 올 시즌 하는 거 보면 웬만하면은 비비면서 가기 때문에 승패로 보기 좀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한 경기.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 디트로이트 마인 볼게요. 디트 마인 보고 웬만하면 패스하세요.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할 말 없는 경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7.5 언더 보겠습니다. 하든 나오고 미첼 안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언더 보는 게 맞아요. 다음 올랜도와 워싱턴. 워싱턴은 내일 경기하는 팀 중에 유일하게 백투백 팀입니다. 워싱턴 역시나 계속해서 빠지는 선수들이 많고 나 탱킹 할 거예요 성사고 계속해서 지고 있는 중이고 또 5연패 중입니다.
5연패 중. 그리고 올랜도가 최근 홈에서 2연패 당했어요. 2연패 당한 상대가 휴스턴이랑 디트로이트 강팀 상대였죠. 근데 만약에 내일 워싱턴 상대로 홈에 또 진다, 아 이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올랜도가 무조건 이길 건데 몇 점 차로 이기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핸디캡이 15.5예요. 뜬금없이 올랜도가 15.5를 받았어. 저 올랜도가 15.5 받는 건 처음 봅니다, 올 시즌에. 너무 뜬금없죠. 얘들 이길 때 보면 보통 뭐 원포지션, 투포지션으로 이기는 팀인데 뜬금없이 이래 나와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뜨면 하더라고. 15.5 마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자, 마이애미와 브루클린. 자, 브루클린은 8연패 중이에요. 마이애미는 조금 에이스 포웰 빠지죠. 빠지기도 하고. 브루클린은 8연패 중이고, 뭐 전력 차로는 분명해요. 마이애미가 확실히 더 좋고, 레이팅 최근 팩토로 비교해봐도 마이애미가 좀 더 앞선다. 이 경기도 뭐 브루클린 이길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8연패. 아마 브루클린 9연패까지 찍지 않을까요? 9연패까지 찍고 다음 경기가 또 마이애미야. 요 경기 노나먹기죠. 노나먹기 딱 사이즈 안 나오나요? 마이애미가 이 경기 잡고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 잡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인데 과연 마헨을 할 수 있느냐, 한다고 봅니다. 오늘 경기 마헨하고 내일 경기 프렌 가면 될 것 같아. 마헨 다음날 다음 리매치 프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토론토와 닉스. 자, 토론토가 닉스 만나면 호구입니다. 호구. 지금 12연패 중이에요, 닉스한테. 전력 차이가 그렇게 나는 그런 전력 차이는 아니란 말이야. 얘들 레이팅으로 닉스가 앞선데 최근 팩터로 비교해보면 토론토가 좀 더 앞서. 근데 11연패야. 공식전 프리시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공식전이에요. 근데 11연패 중이다. 요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상성상 같은 지구죠. 이 경기 토론토가 12연패를 깨는 타이밍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아. 내일 뭐 특별히 둘 다 빠지는 선수는 크게 없다고 봤을 때 하던 대로 닉스가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닉스 마인에 224.5 오버 볼게요. 얘들 최근에 계속해서 언더 뜨고 있는데 3경기 연속 언더죠. 둘이 붙어서 얘들은 4경기 연속으로 언더 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경기는 간만에 오버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긴 연승이 직전 경기에 끝났다. 이때 제가 샌안토니오가 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닉스가 잡았습니다. 10연승인가 뒤에 결국은 11연승 뒤에 첫 패배를 했고, 필라델피아는 내일 이제 엠비드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웸비 막는 게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이 경기 레이팅이랑 최근 팩터로는 샌안토니오가 앞승이긴 하지만 샌안토니오가 간혹 가다가 좀 강팀 잘 잡고 약팀한테 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 장줄이 터졌다는 거 감안하면 샌안토니오 사이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간다면 필라델피아 프렌 가고 싶어요. 엠비드가 안 나온다고 해도 필라델피아는 엠비드랑 폴 조지 없이 작년 시즌에 엄청난 많은 경기를 해냈어요. 오히려 걔들 없을 때 경기력이 좋았던 적도 많았고, 물론 올 시즌에 엠비드는 경기력이 좀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는 다른 스타일 농구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필라델피아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카고와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오클라호마가 내일 경기 다 빠져요. 일단 스가 빠지고 제이더 빠지고 미첼 빠지고 하텐슈타인까지 빠집니다. 주전 5명 중에서 루돌트랑 홍그랜 빼고는 다 빠지네요. 식스맨 1명 빠지니까 6명 중에 4명이 빠진다. 식스맨까지 포함해서
근데 오클라호마는 쟤들 다 빠져도 경기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 팀이긴 하기 때문에 뭐 오클라호마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시카고도 직전 경기에서 긴 연패를 깼단 말이에요. 그죠? 긴 연패를 깼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지금 헐거워진 오클라호마 상대로 물론 시카고 불스도 내일 사이먼스, 이베이, 윌리엄, 스미스 다 없어. 얘들은 뭐 있으나 없으나 계속해서 경기력이 안 좋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누가 대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경기력이 약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경기 그래서 시카고가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핸디캡이 지금 10.5인데 좀 작죠? 오클라호마가 보통 10점 넘게 받아야 되는데 이 경기는 뭐 시카고가 그래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핸디캡도 그렇고 시카고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28점 언더 볼게요. 선수들 다 빠지잖아. 양 팀 다. 점수 나겠나? 시카고도 페이스가 원래 한 2등에서 4등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시카고 페이스 훅 떨어졌고 오클라호마도 페이스가 18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언더도 많이 좋아 보인다. 자, 미네소타 멤피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멤피스 뭐 전력은 차이도 확실해요. 미네소타는 뭐 주전들 라인업이 괜찮죠. 부상자도 없고 멤피스는 주전 라인업에서 선수도 많이 팔았고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뭐 전력상으로 보면 미네소타가 확실히 유리하긴 한데 올 시즌에 3번 붙어서 멤피스가 2번 이겼습니다. 미네소타한테. 이상하게 미네소타가 멤피스를 만나면 말린다. 이 경기 미네소타 핸디캡이 14.5인데 전 이 경기 14.5라면 덤에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멤피스 프렌 쪽으로 볼게요. 다음 뉴욕 레이커스랑 뉴올리언즈입니다. 자, 레이커스 뉴올리언즈 내일 뭐 자이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 경기 레이팅은 지금 116대 116 동점 나와요. 동점 나오고 최근 팩토로 비교해보면 레이커스가 좀 확실히 앞서긴 한데 내일 자이언이 나오든 안 나오든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학살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올 시즌에도 3번 붙었는데 점수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보통 뭐 4쿼터 가가지고 좀 많이 차이가 났었고 레이커스가 조금 고전하는 느낌도 있는 그런 게임도 많았단 말이야. 이 경기 뉴올리언즈가 어느 정도 비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기 뉴올리언즈 프렌 쪽으로 보고 양 팀 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죠. 득점력 어느 정도 할 거고 기준점이 많이 높아요. 238.5긴 하지만 오버 쪽으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크랑 피닉스입니다. 자, 부커가 복귀하죠. 브룩스는 여전히 안 나오고 부커, 그린이 둘 다 같이 나온다. 그러면 외곽이 살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세크라멘토도 올 시즌에 거의 뭐 끝난 거고 주요 선수들 전부 다 시즌 아웃이고 내일 뭐 웨스트브룩이랑 드로잔이 있는데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부커에 있는 피닉스가 훨씬 더 조직적으로 수비도 잘할 거고 3점 창의성도 좋아질 겁니다. 세크라멘토 최근에도 3점도 허용을 많이 해요. 이 경기는 피닉스 마인에 226.5로 하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커 복귀하면 3점 잘 들어가. 그리고 세크라멘토 수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쟤들 지점수 내려고만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 경기는 피닉스 마인에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있고 오늘 축구 배당은 6.5배 몰빵, 농구 배당은 5.3배 몰빵입니다. 클블, 디트. 이거는 승패로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굳이 가야 된다면 디트인데 차라리 언더 가세요. 언더. 얘들 뭐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미첼이 빠지고 그 하든이 핸들러 맡으면 좀 많이 처져요. 경기가 처지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인다. 디트로이트도 수비 빡세게 하죠. 클리블랜드도 빅밴들 좋아서 수비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승패로 가는 것보다는 언오버 언더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축구는 6.5배 몰빵, 농구는 5.4배 몰빵. 어제도 참 질문